오늘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은 이후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지시를 내렸으며 그날의 동선은 어땠는지 오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코바코 사장 등의 보훈 인사를 했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얘기만 해왔던 청와대가 오늘은 그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구두나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대통령이 오전 10시 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구조 지시 등을 7번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일 외부 행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줄곧 경내에 계시면서 집무하고 계셨고, 다만 국가 원수의 경호 때문에 특정한 계신 바로 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위치, 동선 이건 경호상 밝힐 수가 없어서 그랬지, 그날 대통령께서 종일 청와대에 계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보고였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게 했어야죠. 그거는 방송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벌써 이제 애들은 배가 다 가라앉았는데 끝났는데 대통령은 왜 와서 구명조끼 입은 아이 이야기를 하지? 이런데 우리가 지금 서면보고를 수없이 했다고 하면 이 서면보고는 엉터리 서면보고 아니냐? 그 사고 직후부터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도 입고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현 민주연합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기춘 실장은 보고가 제대로 됐고 대통령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또 이재만 비서관, 또 정윤회 씨 등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만만해라고 부르곤 하죠. 현 정부의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김기춘 실장은 만만해나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의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라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곽성문 코바코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을 언급하며 업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훈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실장은 자격과 전문성, 업무 경험, 조직관리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공정한 인사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기가 조사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묵비하고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국감장에서까지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임시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을 했더군요. 네, 김구 선생이 건국 공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은 처음에는 공로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962년에 건국 훈장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주었는데요. 거기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받으셨고요. 그럼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공로자죠. 그리고 이게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자들로 그렇게 포상한 걸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김기춘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며 임시정부라는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뉴라이트적 관점과 사실상 일치하는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가족 대책위를 만날 것을 건의해달라는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요구에 상관없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16일 날 유가족 대표들 만나셨어요. 특별법 필요하다. 특검도 해야 된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히자. 그리고 유족 대표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이야기, 더 좋은 방안 만나서 또 얘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유가족들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위로도 하고 못 만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이유? 여전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는 실종 중인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유가족을 꼭 만나십시오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저희들은 국회의 여러 가지 동향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빨리 이루어지길 네. 바랍니다. 국회에서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가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꼭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특별법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김재남 의원은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만남을 건의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오늘 제출한 거죠. 네, 새누리당은 오전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고 158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개정안을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청와대와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의 갈등 요소였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의총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별도의 자리에서 공무원들과 야당이 협조와 이해를 구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김영우 원내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더군요.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데 어떤 답을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자 이희호 여사가 그 말을 받아서 북한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여사님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방북 시점을 이희호 여사에게 선택하라고 한 셈인데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이 여사의 방북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이희호 여사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평양에 조문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현 국방위 제1위원장도 만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